시작해? 댓글은.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제동 새얼굴 홍제1, 2동 구의원 후보 한승우입니다. 예, 제가 이제 후보가 되고 이제 첫 라이브인데 또 이게 박은기 후보님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이게 그리고 또 지난번에 김선우 후보 출연한 거 봤는데 이게 또 잘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부담이 좀 많이 되는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잘 부탁해야죠. 네. 아유, 예, 무슨 어쨌든 두 번째 방송인데요. 우리 한승우 후보님, 환영하고요. 우리 한 후보님은 내가, 4년 전쯤 만났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누구 소개로 만났었는데 나는 그때 이력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검을 만드는, 네. 거의 명인급의, 네, 뭐 그런 걸 하고, 예. 예, 이제 그런 분이시고, 본인은 또 여러 가지 칼을, 주방 칼도 만드셨나?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칼들을 만들면서의 소외하고, 그 다음에 저를 만나게 된 게 그때 정치를 하고 싶어서 만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쨌든 후보로까지 나섰는데, 어때요? 정치를 하면서. 아직 사실 이게 정치인이 되진 못해서 아직 정치라가 뭐라고는 제가 할 수 없는데 아직은 되게 이게 쉽지 않구나, 정말 나를 많이 갈고 닦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하루하루 정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 역시도 여기 서대문에서 이제 5대째, 지금은 4대가 함께 살고 있는데, 저도 4년 전에 낙선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승우 후보는 4년 전에 컷오프 아닌 컷오프를 당한 거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경선 자체를 안 붙여줬으니까.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4년을 준비를 했을 텐데, 네. 홍제동의 후보로 나오면서 어떤 각오와 공약,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 한번 포부를 얘기해 보시죠. 먼저 저는 지금 현재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홍제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에 또 제가 사실 육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의 동네에서 학부모들도 많이 만나고 좀 그런 편인데, 이게 홍제동이 생각보다 키우기 막 좋은 동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나도 여기서 저도 이게 여기서 초중고를 나왔으니까 우리 애들도 이제 문제 없이 여기서 초중고 나오고 또 아주 먼 미래겠지만 애들이 결혼해서 또 이 동네 살아서 또 제가 이 동네에서 손주 보면서 클 수 있는 그런 동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이를 키운다고 했는데 몇 살이죠? 지금 이제 큰애는 작년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리고 둘째는 4살입니다. 그래요. 장녀가, 저도 봤지만 똘똘하게 생겼던데, 예. 초등학교 1학년, 어디, 고운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안산초등학교. 저는 손녀가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홍제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같은 나이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홍제동에는 사실은 재개발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거는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 이슈가 가장 크죠. 이거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게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여기 유진상가는 막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져서 이게 너무 튼튼해가지고 무너질 일이 없다. 이게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무너질 일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개발을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도는데, 이거를 그냥 지금 어떻게 지금 현 구청장이, 이성원 구청장이 그냥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막무가내 식으로 자기 치적을 위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어찌어찌 하고 있는 느낌인데, 저는 지금 이게 물론 빨리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마냥 오는 방법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보님의 생각이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유진상가나 인왕시장 개발에 대해서는 8년 전부터 이제 구청장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건
4년 전에도 그렇고 민관 공동 개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 특히 이제 SH공사 서울시가 나서줘서 SH공사는 어차피 서울시가 개발을 위해서 만든 이제 공사기 때문에 그곳에 줄을 맡기고 그래서 SH공사가 다른 민간 기업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이제 하는 방식을 이제 4년 전에도 주장을 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역시도 우리 한승우 후보님 얘기대로 4년 전에 혹시 이성훈 구청장과 저의 방송 토론을 보면 이성훈 구청장은 민간 개발을 하겠다였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구청이 아예 그냥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관주도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왜 바뀌었는지는 이제 뭐 그분 생각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묻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빨리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4년 안에 뭔가 가지석인 성과를 보이고 싶어서 그냥 구청이 시행사로 나서서 그냥 밀어붙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나중에 발생을 할 거라고 봐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구청이 시행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분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거나 진척이 잘 안 됐을 때에는 구청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구청이 책임진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 부담이 주민들한테 가는 거죠. 주민들. 그래서 왜 그런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빨리 진행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아직 이제 확실한 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결산검사를 통해서 일부 나오는 얘기들은 예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에서는 예산을 반영한 적이 없죠. 작년 그렇죠. 예산을 보면 이제 유진상가나 인왕시장 개발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게 없어요. 근데 심의를 거치려면 조감도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은 뭘로 했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진행해온 거는 저도 이제 잘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통합심의까지 이제 통과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저는 SH공사를 반드시 거기가 이제 주 시행사가 돼서 이제 나서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한승우 후보도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구의원이 되면 꼼꼼하게 지금까지의 자, 예산 없이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이제 밝혀야 되는 게 구의원의 역할이죠. 구의원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는 건 사실은 이제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은 정확한 지역으로 보면 한승우 의원님 지역은 아니죠. 그렇죠. 경계선에 있고 이제 저쪽 지역에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다 홍제동권에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앞으로가 다 걱정이에요. 그 통합심의가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냐 하면 각자의 여러 파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가에 유진 상가에서 상인들, 그다음에 위에 아파트 주민들, 그다음에 인왕시장의 상인들, 또 인왕시장 밖에 있는 상인들, 또 그 앞에 어찌 보면 노점상까지도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아우르게 하는 게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각오 한번 얘기해 줘봐요. 네, 일단 저는 거기에는 전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 먼저 밝혀두고 저는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후보로 나온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하도 많이 듣고 또 거기 계신 상인분들이 또 홍제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일단 속도도 속도지만 그래도 일단 큰 문제 없이 갈등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혹시 채팅창에 뭐 댓글 나온 게 있나요? 물어보시는 게? 네, 뭐 물어본다는
예. 아, 일단 뭐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은 꼭 개발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어디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 마우스가 아유. 밑에가 없다 보니까 잘 그러니까, 작동이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오늘 그 준비해 주시는 PD라고 해야 되나요? 진행자들이 영 준비성이 없는데요. 이거 우리가 이거 나중에 욕먹게 생겼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편한 얘기보다는 그리고 재개발도 해야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개발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저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그냥 무작정 밀어서 개발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이슈를 또 얘기해 볼게요. 사실 그리고 최근에 뭐 가장 서대문구에서 학부모? 그러니까 홍대동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였던 거는 그래도 얼마 전에 서대문구에서 납치 미수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게 학원 이동 경로라고 들었는데 그걸 차를 이용해가지고 납치를 시도하다가 미수로 그친 사건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게 납치 방법이 이게 차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납치 범죄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도리어 이제 그 납치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니까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제시를 해줘봐요. 거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도리어 답을 드릴 테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CCTV 설치나 아니면 뭐 안전벨 설치 같은 게 그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게 노인 일자리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안전지킴이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 어떤 게 더 좋다?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가야지 뭐 어느 한쪽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런 부분은 구의원 이제 후보께서 어쨌든 예산도 만드시고 동네를 위해서 잘 선택해서 그 해주시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할아버지로서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아이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슈가 또 이게 그 달빛 어린이 병원입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다행히 아이들이 뭐 밤이라든가 야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크게 아픈 적이 없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몸으로 체감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이게 갑자기 크게 아파가지고서는 응급실을 갔는데 너무 또 오래 걸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응급실에 갈 게 아니라 이제 소아과 전용의 그런 야간 병원이나 아니면은 주말에도 운영을 하는 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달빛 어린이 병원이 저도 주변에서 소아과 의사님들 몇 분 뵀어요. 그 동네에서. 근데 이게 정말 예산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게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아니 뭐 이거는 주민연대인가요? 뭐 하여튼 이제 그쪽에서 몇 년째 주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1번으로 나오는 게 달빛 어린이 병원 이라고 나와서 저 역시도 얼마 전에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거의 각 구에 좀 그런 부분들을 해보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절실하죠. 사실은 야간에 아이들이 아프면 바로바로 이동해서 해야 되는데 서대문에 뭐 그런 답변을 했대요. 이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구청장님한테 가서 이제 요구를 했더니 뭐 세브란스가 있지 않냐, 세브란스 뭐 응급실도 있고 그렇다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세브란스 응급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가고 뭐 이러는데 참 그건 이제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약사회 분들을 만났는데 약사회 분들은 도리어 또 본인들한테 약간의 예산만 지원해주고 뭐 하면 24시간 약국을 개방하고 하는 것들을 도리어 역제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언제나 안심하고 24시간 갈 수 있는 곳이 전체가 아니지만 그 외 한두 개는 꼭 있어야 글로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그건 필요성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꼭 부정이 되시면 예산 결제를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네. 그리고 일단 뭐 또 그럼 댓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강아지 키우시던데 궁금하다고 강아지 관련 고양이나 반려동물에서 해야 될까? 일단 저는 지금 강아지를 한 두 마리, 지금 이번이 두 마리째 키우고 있는데 20년 넘게 키우고 있거든요, 강아지를. 그래서 강아지 데리고 산에도 자주 가고, 안산. 안산 자주 가고, 또 홍제천도 자주 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 반려견을 좋아하지만 반려견 정책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반려견 장례 시스템을 구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려견이 죽고 이러면은 보통 막 그냥 야산에 묻는다거나 아니면은 장례 비용이 그게 또 한 수백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면 그냥 쓰레기 봉투에 이게 넣어서 버린다는 이런 안 좋은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1인 가구 시대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반려견을 키우는 집도 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맨날 거기 지금 구에서 그 반려견 센터 네프메 센터에서는 자꾸 그냥 입양하라고 데려가서 키우라고는 하는데 키우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반려견 이동 장례식장 같은 게 요즘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반려견이 죽을 경우에 그 차량에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여기 서울 외곽으로 가가지고 화장까지 해서 이렇게 유골함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알아보니까 마포구에서는 구비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문도 전혀 안 하지는 않는 걸로 들었고요. 뭐 이제 반려견에 대한 장례 부분도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얘기대로 더 필요하겠죠. 그런 서비스들이. 근데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지만 너무 반려견만을 위한 제도는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반려견이 제일 많지만 그렇죠. 반려묘도 있고 네.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른 동물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관심 이런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홍제동에서 또 체감하는 거는 이게 홍제역의 보행 환경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뭐 별의별 소문이 다 돌면서 뭐가 맞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온갖 괴담이 쏟아지고 있어요.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에스컬레이터 눈이도 지비지부진하고 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홍제역은 서대문구의 중심역인데 제가 유모차를 밀고 다닐 때도 유모차 밀고 다니는 게 눈치가 보일 정도예요. 제가 유모차 밀고 다니는데 왜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까요, 진짜? 아니, 이제 전반적인 거는 이제 크게 보행 로를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은 개발 이슈들이 있으니까 개발과 함께 이제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보도블록이 평탄치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은 유모차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도블록을
평탄화시키고 하는 것들은 당장이라도 우리 구의원 후보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제가 열심히 신경 들어가면 열심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이거 이제 댓글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엔 금연구역 담배 투기는 단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출퇴근 시간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 시간대에 불쾌한 적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네,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도 금연구역 밖에서 담배를 피는 거는 보행자들에게도 굉장히 민폐고, 이거는 구청뿐만 아니라 구의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좋은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너의 문제 아닐까요? 실제로. 네, 그렇죠. 단속도 강화해서 네. 그래야 되겠지만 아직도 그런 몰상식한 분들이 계시다는 게 좀 답답하네요. 그렇죠. 근데 계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아동안전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네? 아동안전으로 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동안전? 네. 아동안전 많지 않나요? 아동안전을 위해서 앞서도 했다시피 납치를 네.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돌봄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굉장히 너무 넓은 범위 같은데 그러네. 근데 올라왔는데, 일단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인프라 확보를 하고 또 아동 돌봄 지킴이 같은 거를 티오를 늘려가지고 운영을 해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이게 정치 대선배로서 저에게 해주실 만한 조언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우리 한승우 후보가 대견스러워요. 제가 이제 앞서도 제일 먼저 얘기했지만 4년 전에 도전도 못 해보고 그랬을 때 좌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래도 도전해보겠다라고 젊은 패기로서 4년을 준비해왔던 게 저는 듬직하고 또 저하고 더민주 서울혁신회의 우리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가장 최전선에서 투쟁하기도 하고 아스팔트에 나가서 매일 그렇죠. 투쟁하기도 하고 그 추위 속에서 참 매일매일 나갔던 국회 그리고 한남동 그다음에 광화문 이렇게 절실하게 윤석열을 이제 탄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저랑 같이 활동해 주신 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견스럽다라는 말을 하고요. 지금의 의지대로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 한승우 후보는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처럼 그래서 단단한 것 같아요. 팔뚝도 단단한 것 같고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지금처럼 단단하게 정치인이 돼도 흐트러짐 없이 단단하게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덕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안 그래도 이제 선거 처음 해가지고 어제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정말 힘나는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래, 이틀 한 소감부터 얘기해봐요. 진짜 제가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남의 선거만 계속 해오다가 진짜 드디어 제 선거를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진짜 아침마다 마음 굳게 먹고, 다시 굳게 먹고, 그러면서 아침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 한승우 후보, 저는 이제 끝까지 응원할 거고요. 1-4번이 또 쉽지 않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주어서 제가 자랑스러운 후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승우 후보,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
아니 유권자들한테 홍제동 유권자들한테 자신 있게 본인을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아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제동에서 일하러 나온 1다시다 한승우입니다. 예, 정말 4년 동안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홍제동 살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친구들, 지인들 만나면서 이게 되게 항상 하는 얘기들이 그냥 되게 그냥 흩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뭐라도 해봐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그럼 누가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럼 내가 해버려야겠다 해가지고서는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당선되어가지고 저를 포함한 저희 특히 어떻게 안타깝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대문 갑의 학부모 후보가 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꼭 이번에 좋은 결과를 내가지고 서대문구의 학부모들을 대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박수 치면서 자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네. 꼭 필승을 기원합니다. 네, 후보님 필승하시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